아, 배터리 다 됐네? 아, 지금 충전기 없는데. 괜찮아. 갤럭시에는 충전기가 없어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이렇게 상단바를 내려서 무선 배터리 공유 이걸 켜주면 짜잔! 우후! 어? 에?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제가 최근에 갤럭시 워치 관련해서 이 갤럭시 워치 7과 울트라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W1000의 성능이 전작에 비해서 무려 370%나 개선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제품 공개 현장에서 전작인 워치 6와 이번 워치 7의 앱 구동 속도를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빨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외관에서 제품이 더 두꺼워진 모습을 확인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오히려 전작보다 너프된 기능도 있었는데요. 제가 워치 시리즈는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로 제대로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좀 빠르게 오늘은 배터리에 관해서만 먼저 다뤄드릴게요. 여러분, 갤럭시에는 이렇게 무선 배터리 공유라는 기능이 있는 거 아셨나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갤럭시 뒷면에 기기에 무선 충전 코일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다른 기기를 갖다 대면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버즈도 충전할 수 있고요. 물론 갤럭시 워치까지도 충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갤럭시 워치 7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번에 워치 7에서는 센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후면 센서와 유리면의 디자인을 변경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워치 내부의 무선 충전 코일과 무선 충전기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면서 이전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던 이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같은 이유로 이전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서 사용하던 충전기를 이번 갤럭시 워치 울트라나 갤럭시 워치 7에서 사용하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고 발열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갤럭시 워치 울트라와 갤럭시 워치에 포함된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갤럭시만의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라고도 할 수 있고 나름 유용했던 기능인데 이게 안 된다니까 확실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리고 센서가 바뀌어서 좋은 점도 있는 거냐 궁금하시죠? 제가 파리까지 가가지고 직접 갤럭시 워치 내부 센서 구조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이 워치 뒷면에서 이 동그랗게 보이는 바이오 센서가 이번에는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워치 6에서 보시면 8개가 다 바이오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4개를 넣어도 괜찮았던 이유는 바이오 센서의 성능 자체가 2배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절반만 넣어도 괜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 구조에서 바이오 센서 개수를 줄일 수 있었던 대신에 LED의 개수를 훨씬 더 늘렸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혈당 관리 기능, 즉 최종 당화산물 지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최종 당화산물 지수라는 거는 이제 혈관 속에 있는 당분이 피부로 드러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LED를 갖다 대서 이 사람의 혈관에 있는 당분의 양이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약간 조삼모사 같달까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뭐 그런 느낌인데, 사실 최종 당화산물 지수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삼성 헬스 앱에서 최종 당화산물 지수를 보여드리면 사실 이런 정도거든요. 높음 또는 낮음 정도로 나오고 아직 심지어 실험실 기능이에요. 여기 보시면 최종 당화산물 지수가 뭔지 설명도 나오고요. 뭐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높으면 얼마나 높은데 낮으면 얼마나 낮은데 이런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혈당 관리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고요. 삼성에서도 이런 걸 의식한 건지 아직까지 실험실 기능으로 넣어놓은 걸 보면은 향후에 좀 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좀 기능적인 측면을 업데이트를 더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종 당화산물 지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게 엄청나게 유의미한 변화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워치 7과 워치 울트라에서 센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쓸 수 없게 됐고, 기존 워치 충전기도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상황. 그 대신 혈당 관리 목적으로 최종 당화산물 지수 측정 기능이 들어갔으나 아직까진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서는 조삼모사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기능을 어떻게
어떻게 써먹을지가 관건이네요. 오히려 제가 이번에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에너지 점수인데요. 요거는 이번에 워치 7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링에 추가가 된 기능이고요. 기존에는 수면 측정을 통해서 수면 점수만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에너지 점수라고 해가지고 최근의 수면의 질 그리고 수면 평균 시간 지금 나의 활동량까지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좀 더 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알려주는 느낌이랄까? 최종 당화산물 지수 측정보다는 에너지 점수가 훨씬 더 유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어떠냐? 자, 전날 밤에 수면 측정부터 해가지고 20시간 동안 5회전 디스플레이도 켜둔 상태로 사용을 했는데 이때도 아직 배터리가 64%가 남아있었어요. 이 정도라면 웬만큼 사용해도 뭐 2.5일 정도는 연속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더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빨리 닳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2% 남았을 때 캡처한 화면인데요. 마지막으로 최대 충전한 후 사용 시간이 1일 18시간 사용한 상태였고요. 즉 이틀을 꽉 채우지 못한 상태였을 때 2%가 남았던 겁니다. 결국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갤럭시 워치 울트라 기준인데 워치 7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엑시노스 W1000 들어가면서 성능 개선은 정말 많이 됐지만 사실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배터리는 더 빨리 닳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했고 저도 한 하루 반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1일 18시간 정도 사용할 정도면 성능 개선에 비하면 확실히 전력 효율도 좋아진 건 맞구나. 하지만 여전히 매일 끼고 다니는 워치로서는 이 정도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아쉽기는 합니다. 결국 프로세서가 정말 좋아져도 워치의 핵심은 OS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웨어 OS를 쓰고 있는데요. 웨어 OS 5.0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웨어 OS는 삼성의 자체 운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기기에 대한 최적화 부족이나 뭐 하드웨어와의 호환성 문제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왔죠. 이 워치 하드웨어 자체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워치 울트라 한 4일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용하면서 확실히 성능이 개선된 게 딱 느껴지고 화면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전작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하드웨어는 제가 예상했을 때 나 이거 못 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너무 크고 두꺼워서 내 손목에 끼우기에는 진짜 아예 그냥 사이즈 자체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물론 일반 워치에 비해서는 무거운 편이지만 엄청 무거워가지고 못 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찼을 때 좀 뭔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쭉 잘 쓰고 있고 잘 때도 차고 자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잘 때 확실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갤럭시 워치 시리즈 중에서 이 정도 하이스펙으로 나온 거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더 사용을 해보고 자세한 리뷰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번에 리뷰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